안녕하세요. 꿈을 꾸는 마루 꿈을 담는 라디오 꿈마루 라디오의 진행자 열무입니다. 꿈마루 라디오는 발달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모여 진행하는 라디오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훌쩍 지나 어느덧 7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무더웠고 집중호우로 힘들게 하루를 버텨내고 계시지 않으실까 염려됩니다. 올 여름 무엇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7월 꿈마루 라디오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인사와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도 살짝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박시호 아빠 박종만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너무 날씨가 덥고 갑자기 그 장마가 끝났다고 했는데 집중 호우로 인해서 너무 많은 피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한 며칠 전에 시골 그 해남에 다녀왔는데 그 낮에는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 그 새벽에 무섭게 빗소리가 많이 나서 걱정을 좀 하고 했는데 올라올 때도 어제 올라왔는데 각 지역마다 그 비가 오는 게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 영암 쪽하고 김제 그쪽 변산 그쪽이 비가 많이 오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그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없죠? 가족들이나 시골에 다들 익산이라 그래요? 피해가 없네요.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저 광주인 조카 차가 침수됐대요. 그래. 아이고야. 안타깝네. 보상 못 받는데. 보험에서 보험에서 보상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뭐 그렇게 잠깐이나 막 갔다 와서 앞으로 무더위가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휴가인데 모두들 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올 여름은 좀 편안하게 더위와 싸워가면서 좀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저 말입니까? 올 여름은 무사히 잘 넘겨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삼복더위가 예전보다 더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엄청 더울 것 같아요. 지금 바닥 기온이 0.1도가 올랐대요. 1도가. 그래가지고 기후 변화가 심하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쪽 제주도 남방 지역에서 잡히던 고기가 강원도 울진 그런 데서 잡히고 있으니까 그만큼 수온 변화가 심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먹던 고기들이 지금은 하나씩 없어지고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던 그런 고기들이 지금 나온대요. 그만큼 지구가 더워지고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너마다 좀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많이 그걸 좀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어떻게 버텨야 할지 걱정이에요. 오토바이 타면서 그 배달을 해야 하는데 아무튼 시간이 약이겠죠. 고로 시간은 가니까 아무튼 다들 몸조리 잘하시고 올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클로징 하신 거죠? 아니요. 나만. 예, 나만. 안녕하세요. 저는 살재원 엄마 조갑입니다. 드디어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에 우리 아이가 기숙사 1학기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방학이 시작되어서 이제 이 여름 방학을 3주 동안 또 어떻게 잘 보내야 될지 걱정과 우려와
예, 많은 생각을 하고 왔어요. 방학이라고 그러니까 좀 한숨 방학이라서 제동이가 방학 집으로 왔어요? 제동이가 방학이라서 집에 와 있어요? 아니, 머리가 아프네요. 할머니네 집에 안 갔어요? 와 머리 아파서 한숨 쉬었구나. 작년이랑 할머니네 집에 가고 그랬었더래. 예. 어렸을 때는 할머니네 집에 갔었는데 이제 지금은? 할머니네 집에 가는 것도 거부해서 이제 4학년 정도부터 시작해서는 계속 집에서 있거든요. 집에 있으니까 제가 머리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으니까 더. 아니요. 아니에요? 좋아요. 아,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밖에 많이 더운데 저는 밖에는 많이 덥고 애 아빠도 이제 밖에서 일하니까 너무 힘들게 일하는데 저는 반대로 센터에서 일하면서 에어컨이 많이 틀어져 있어서 몸이 조금 안 좋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옷을 가디건도 걸쳐 입고 그러는데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춥다고 막 이불 덮고 있는데 아이들과 애 아빠는 덥다고 에어컨을 23도 4도로 낮추고 있어서 조금 희비가 생깁니다. 아 23도까지 내렸다 바로 28도로 올려요. 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춥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 여자들은 추위를 많이 탑니다. 네,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보니까. 네. 추위 얘기하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추위 얘기하니까 저는 조금 갱년기인가 이제 조금 더워져서 더웠다 추웠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갱년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네네. 네. 뭐 이번 여름 또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이번 여름이 금방 지나갈 것 같고 잘 지나가게 좀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서 많이 좀 잘 노력을 해가지고 계획 잡아서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모두 건강히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뭐 날은 열심히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되는 거죠? 네, 모두 건강히 함께 해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끝마루 라디오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는 이승철 감독의 영화 그녀에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5월 익산 장애인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한 이야기를 그때 라디오에서도 함께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보신 분들이 꼭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지난달 가족들끼리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니 여운이 많이 남아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영화에 대한 소개부터 하자면 영화 그녀에게는 전직 작가인 류승연 작가의 에세이 사양합니다. 맞죠? 네, 맞아요. 네.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형이라는 말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발달 장애인을 가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이야기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인 에세이를 적한 이상철 감독이 우연히 이 책을 읽고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9월에 개봉한 그녀에게는 어렵게 낳은 쌍둥이 남매의 동생이 발달
판정을 받으면서 낯선 삶을 시작하게 된 가족, 그 중에서도 엄마 상현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신문사에서 국회 출신 정치부 기자로 일하면서 성공한 미래를 계획하던 상현은 더디게 자라는 줄 알았던 두떼 지우가 자폐성 장애인 2급 판정을 받으면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휴직을 하고 온전히 아이에 집중하는 그는 점차 심에 갇힌 듯 고립감을 느끼지만 주저앉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편견에 맞서다는 줄거리입니다. 영화를 보면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많은 생각도 들고 또 위로로 받았습니다. 다들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났지만 영화를 보면서 다들 어떠셨나요? 죄송합니다. 잘했어요. 죄송합니다. 처음인데 잘했어. 문장이 너무 길어서. 네네. 제가 이빠요? 그러니까요. 문장이 너무 길었습니다. 부담스럽네요. 지난달에 봤죠.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근데 솔직히 이 작가 성함이 어떻게 됐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실제 에세이라고 하니까 그 실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쌍둥이가 이제 동생이 1시간 넘게 늦게 나와서 그게 뇌 손상으로 인해서 좀 이제 장애를 가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 아이들하고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게 계기가 조금 틀리다고 좀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어쨌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처음 아이가 이제 장애인 줄도 모르고 어쨌든 지내왔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저도 그런 처음 알았을 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감정들이 같이 겹치면서 영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봤고요. 그래서 여러 같은 동료 선배 기자가 또 장애아를 가지고 있었고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저런 먼저 안 그 선배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가면서 이렇게 헤쳐가는 모습이 저희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모든 부분에서 많은 공감이 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했어요.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면서 속에서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요. 쉬운 말로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다 그 단계를 다 거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 저는 6개월 후에 그걸 알고 빨리 대처를 하려고 나를 노력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그게 현실을 빨리 도피하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해보면. 근데 암암리에 글도 빨리 대처를 했기 때문에 아이한테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느 부모도 마찬가지로 다들 힘들어해요. 그 단계를 봤을 때. 근데 왜 화가 났냐면은 현실이 내 맘 같지 않잖아요.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솔직히 아이가 장애로 태어나는 것이
부모의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부모의 잘못은 아니 결코. 그 아이가 장애로 태어난다고 해서 꼭 우리가 그걸 알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잘못을 해서 아이가 태어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그 아이가 내가 그만큼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끔 하늘에서 주신단 말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전생에 뭔 잘못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 업보를 이어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받는 걸로 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현실은 그걸 달리 받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데 노력한 만큼 우리 아이들이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 제공이 안 된다는 게 그게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일반인들은 우리 장애를 가진 부모들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러는데 상대방 부모를 안 가진 비장애인 부모들은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옛날에도 어디죠? 거가 그 장애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일반 비장애인 부모들이 반대를 해서 그걸 못 해가지고 부모들이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인사하면서 제발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빌었던 것 같이, 왜 비장애인 학생들만 사람이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왜 이렇게 천대를 받아야 하는가. 그게 솔직히 기분이 나빠요.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봐도 지체장애인, 그러니까 발달장애를 뺀 지체장애인들은 그래도 인식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나 해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요. 근데 이 발달장애인들은 솔직히 사회에서 많은 대우를 못 받아요. 왜? 자, 범죄가 일어나도 엊그제 보니까 그게 있더만요. 24살 먹은 아들이, 엄마하고 딸이 자기를 따돌린다고 여동생을 칼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여동생을 칼로 여러 가지로 여러 번 찔러서 죽이고 잡혀서 그 감옥에 가기 전에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거예요. 그걸 보면 심신미약이나 이런 정신 이걸로 해가지고 삭감을 받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발달장애 그런 식으로 치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 가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른다는 그런 관념이 씹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런 장애로 인해서 아이들을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우리 아이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법과 이것은 전혀 틀린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는데 왜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지를 솔직히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거짓 많고, 이번에 장애인 우리 대표님이 가가지고 한국 부모 장애인이 해가지고 서울에서 그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싸우고 그러셔가지고 이번에 예산도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법이 좀 바뀌었으면 하겠어요. 법이. 왜?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터전, 자유롭게 비장애인 아이들 같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마음 놓고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마음은 많이 아파요. 솔직히 나도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감도 되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배인 우리가 더 그걸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에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싸워야 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진짜 좀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녀에게를 보면서 정말 그녀가 그녀에게 또 그녀가 또 다른 그녀에게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건 발달장애인 아이들도 있지만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제 그런 포커스가 더 맞춰지더라고요. 이번에 영화를 볼 때는 제가 지금 영화를 2번째 봤었는데 첫 번째 볼 때는 이제 아이에 집중을 했었다면은 2번째 봤을 때는 그 가족에 더 집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릴레이처럼 이렇게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는 그런 아이를 갖고 싶진 않았지만 발달 장애가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함과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그녀에게 이제 요청을 하여 이제 그분이 이제 선배 엄마가 말씀을 해주셔서 또 이제 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깜깜한 곳을 떠듬떠듬하고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희망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녀에게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가족에 대한 그런 가족이 가지고 있는 현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참 잘 꿋꿋이 잘 견뎌내고 있구나. 류승현 작가 그분도 그러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 상황이 어려웠을 텐데 잘 꿋꿋이 지내왔고 견뎌내고 그걸 이제 선배 아까 가비 선생님 얘기처럼 선배 엄마가 돼서 이제 후배한테 알려주고 그게 참 저희하고도 좀 비슷하게 게 변경이 된다는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었고 영화를 통해서 이제 발달장애 대부분 이제 모르고 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영화가 나와서 발달장애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떤 아이들인지도 더 알게 될 것이고 근데 저희도 이제 꽃마루를 하면서 더 이제 장애를 키우는 엄마들이 있으니까 부모들도 있으니까 이제 저희도 어쨌든 선배니까 후배 엄마들한테 더 말을 할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되고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도 했던 상황들이 이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들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글을 쓴 그 유승현 작가라는 분의 글도 되게 정말 이렇게 잘 나왔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영화로서 제작이 되고 좀 더 알려지게 된다는 이 주제가 정말 또 이 영화를 봄으로써 영화에 약간 담고 있는 예술적인 거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잘 담겨져서 이 주제가 오히려 굉장히 공감되게 좀 메시지를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좀 이런 영화들이 정말 좀 막 그냥 눈물꼭지로 나오지 않고 정말 그 삶에 우리가 인생을 담아내는 게 영화잖아요. 영화 속에 그 다양한 인생들을 잘 담아내고 그 주제가 정말 좀 본질의 문제까지도 같이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작품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감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저는 영화를 3번을 봤는데요. 3번을 보고 났는데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족끼리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갔는데 이제 아이가 뭘 사달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아이가 떼를 쓰는 장면 중에 이제 떼를 쓰고
이제 그 반대편에서의 그 선배 기자였나? 그쪽도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그렇게 장면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주쳐가지고 이제 지나갔다가 이제 또 좀 흘러서 이제 그 여기서 후배 네, 후배 그 지금 여기 상현이라는 그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는 장면 중에 저희 아이도 약간 좀 그렇게 됐다는 말을 했을 적에 조금 저도 가슴이 조금 아팠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죠. 네. 그러니까 참 마음 아픈 네. 그걸 지나왔기 때문에 더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도 네. 제가 돈만 많다면 따로 장애인 나라만 하나 세우고 싶어요. 진짜 돈만 많다면 돈만 가지고 할 수는 없네. 아이들이 원 없이 그냥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법 없어도 편하게 자기들끼리 어울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그럼 네. 무엇보다 영화 속 에피소드들이 다들 공감되는 것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 공감되거나 현실에서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각자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 영화에서 공감되었던 부분, 나의 경험, 영화에서 장애아를 키우면서 변화되는 승연이 이야기가 인상적입니다. 이야기가 인상적입니다. 영화에서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축복으로 다가오는 순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장애아를 키우면서 나의 변화, 그럼에도 축복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자꾸 작가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꾸 보게 되는데 그 유승연 작가가 처음에 정치 기자했잖아요. 기자를 할 때는 진짜 거짓말고 탑이었잖아요. 탑. 쉬운 말로 요즘 말로 하면 탑.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그 장애아로 태어나는 바람에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그 탑을 무르치고 아이에게 정성을 쏟고 아이한테 이걸 하잖아요. 그거 볼 때 참 사람의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도 어느 순간에는 다시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면서 외부하고 이 사람들하고 좋게 지낸다는 게 쉽진 않아요, 솔직히. 나도 모난 생활을 많이 하고 모난 행동을 많이 했겠지 하고 또 좋게 선하게 또 행동도 하겠지만 나도 모르게 나하고 적이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지. 이분이 나름대로 정치적 기자를 하면서도 이걸 할 때 내가 제일 그거 봤던 게 국회의원이 와서 손잡고 내가 막 이렇게 해주겠다 맞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과연 진심으로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하나의 이익을 따주기 위해서 했을 때 이 작가가 느꼈을 때 그 감정을 봤을 때는 솔직히 이 사람은 솔직히 기자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나도 진짜 이 생활을 하면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장애가 가진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싶고 막 평화롭게 어디 가고 싶고 가고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도 그런 뜻이에요.
현실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 솔직히 우라가 많이 올라와요. 그런 거 들어보면은 왜 우리 아이들 무슨 죄가 있간디 왜 이렇게 태어난가. 솔직히 가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 거잖아요. 또 부모도 자를 그렇게 낳고 싶어서 낳은 게 또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회는 이걸 꼭 그렇게 취급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우라통이 터지는데 이걸 삭힐 길이 없네요. 솔직히 부모로서도 똑같은 입장이고 똑같은 현실이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고민이에요. 진짜 내가 대통령 되면 확 바꾸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에요. 출마 선언이신 거죠? 출마는 아니죠. 얘기하세요. 내가 너무 크게 했나? 순서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 수저 지키지 말고 빨리 해요. 그러니까. 아이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그 일단 저는 아까 마트 장면도 나왔지만 저도 처음에는 좀 어렸을 때 마트 가서 애 막 뛰어다니고 막 시끄럽게 하고 주위에서 막 쳐다보고 했을 때 많이 민망하고 이걸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걸 많이 의식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아이들만 그렇게 마트에서 뛰는 건 아니에요. 떼깡 부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비장애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마트 가서 지가 원하는 거 알으면은 떼깡 부리고 울고 난리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 갖지 마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그 비장애이들하고는 좀 성향이 조금 틀리죠. 근데 그렇게 그 비장애이들 이렇게 뛰어다니고 뭐 하는 거는 그냥 쳐다보고 마는데, 이번 우리 장애아들이 그렇게 하고 특이한 행동하고 하게 되면 더 시선이 계속, 많이 갑니다. 신경 많이 네. 가고 네. 주위에서 시설 많이 하기 네.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썼었거든요. 처음에. 맞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을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뭐 내 자식이 뭐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데 내가 더 신경 써봐야 나만 피곤하고 나만 스트레스 받는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내려놓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 아이들은 뭐 시간이 해결해 주지는 않는 상황. 나 혼자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그 바탕이 인프라든가 그런 게 많이 조금 현실적으로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그 뭐 지금 뭐 아까도 말씀했듯이 지금 중후연대에서 막 그 어체 투지하고 그런 예산들을 이렇게 해야지 예산을 주고 확보를 해주는 것 자체가 그런 인식 자체가 조금 많이 어떻게 보면 많이 불합리하다는 생각. 그런 사회가 조성이 되고 하면 알아서 이렇게 딱 예산 딱 집행해주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투쟁하고 해줘야지 예산을 더 많이 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따라 세울까요? 나라는 먼 이상 너무 먼 얘기고요. 뭔 얘기 아니에요. 섬 하나 사가지고 같이 오게. 아까 제가 말씀 중에도 미안했지만 솔직히 나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솔직히 장애가 있어서 그렇게 막 하는데 난 생각을 바꾸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다른 비장애인 아이들도 어차피 똑같이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똑같이.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서 저 사람들이 알까요? 몰라요, 솔직히. 저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솔직히. 우리 이 발달 장애 아이들은 멀쩡하게 보이지 누가 장애 있는 애로 보겠냐고요. 안 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비상 있는 아이들하고. 근데 단지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사고방식,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막 마음에 짐을 갖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해요, 솔직히. 나도 처음에는, 나 솔직히 말해서 나도 나도 그래요. 이거 빨리 끝내자는. 끝내자네. 알았어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아이, 할 말은 진짜 많은데 끊을게. 다음에. 네, 저희 아이도 이제 영화를 보고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현서는 조금 다른 편이죠 하시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는 움직이는 시한폭탄이었어요. 지금 믿기 힘드시겠지만 막 할머니 집 가면 검은 콩, 노란 콩 다 섞어놓고 리모컨 다 숨겨놓고 화장대 다 엎어놓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가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축복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축복인 것 같아, 저희도.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있고 조금이지만 일자리도 다니고 이제 돈도 벌고 그런데 꼭 장애를 있다고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항상 이 아이 때문에 눈물만 있는 거 아니고 웃는 날도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아까 이제 뭐 마트에서 그러면 조금 안 좋다 그러는데 저희도 그랬잖아요. 식당 가면 항상 눈치를 보고 저희 아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좀 피해를 입힐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지나면서 아이도 변하고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축복처럼 저희한테 와서 행복한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웃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이제 저희가 힘들면 이제 토닥여 주기도 하고 엄마 힘내 하기도 하니까 좀 어머니 아버님들도 이제 희망을 갖고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보게요. 파이팅. 어제 아침 있을 김민기 추모식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이제 상황이 돼가지고 재원이면 데리고 갔었는데, 정말 재원이가 열정적으로 거기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다들 아시죠? 재원이 지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말리려다가 어차피 이게 공개가 이게 오픈돼 있고,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반경이 별로 넓진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시켜봤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이제 막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재원이도 일어서서 열심히 지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아이가 자신의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통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재원이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글쎄 이 축복이라는 의미가 이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축복 이제 그런 장면도 하나씩 봤을 때는 아이에게도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제 별로 위험하진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건 축복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 영화 요소가 다 에피소드가 다 이게 생각이 연결될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해할 게 진짜 많았을 거예요. 다른 어느 영화보다 큰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살고
우리의 삶도 그 아이가 존재함으로써 깨지는 걸 경험했고 저 또한 그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이제 전문적인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아이의 장애를 겪으면서 놓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주인공처럼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집중해주고 살게 되고 그리고 이 삶의 속에서 이 지역 안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 지점에서 많은 일들이 부딪혔죠. 뭐 마트며 유치원이며 학교며 그리고 그냥 퐁당퐁당 일어났던 우리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겪어가는 일들 다 굉장한 에피소드가 뭐 되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모두들 그 중에 하나를 꼭 한 곡지를 아마 설명하셨던 것 같고 저 또한 너무너무 많았는데 너무 머리가 그 부분이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좀 더 전달할까 고민을 좀 하게 되었었는데 고민밖에 안 되었어요. 실은 저는 아이 시설로 보내는 부분도 직접 들었거든요. 너가 이렇게 힘든데 아이를 좀 그렇게 보내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심지어 가족한테도 들었고 주변에 그러니까 우려하는 거죠. 너무 내 삶이 깨지고 무너지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어려우니까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저만의 경험인 줄 알았는데 그 영화 속에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되게 이렇게 보통 그 장애아를 키우는 가족 구성원들이 이런 부분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직 그 친구도 고등학생이고 우리 아이도 고등학생인데 아마 같이 생존하면서 살아가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또 삶은 또 어떻게 펼쳐질까? 그러면서 거기 안에 부모 연대 투쟁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사회적 변화를 바람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권리와 그런 삶의 생애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그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도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소통을 열어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방금 현지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친구들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전 너무 좋다고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소통할 수 있는 범주만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서 갈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오히려 이제 다른 지역에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우리 익산에서 그런 소통의 어떤 방식들을 우리가 좀 열어간다면 아이들의 자기 삶의 소통을 오히려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말 우리가 목적하는 바로 살아갈 수 있게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 같습니다. 저희의 바람대로 세상이 나아지길 바라고 그런 소통들이 우리 아이들의 그 소통이 그냥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그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게 우리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하게요. 예, 아니 제가 이게 좀 이제 마이크를 달라고 했는데 저도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가 축복으로 다가오는 순간 그리고 그 현지 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희들하고 얘기했었을 때 과연 그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 우리 아이들을 그 어느 순간에 이제 축복이라고 생각하느냐 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일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정말 축복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일단은 아이들 자체가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모든 게 다 축복이죠. 축복. 우리 아이도 정말 비장애아이로 태어났으면 더 축복이었겠죠. 저는 이제 과연 우리 아이가 축복을 받았나? 그런 조금 약간은 비관적인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축복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도 저희들은 계속 축복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도 감정을 다 느끼고
부모가 이제 너를 축복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자기는 뭐 그런 감정이 별로 좋지 않게 느껴질 것 같아서 보면은 계속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네가 있어서 우리는 축복이야. 그거는 사실은 되게 슬퍼요. 보면은 내가 너를 더 좋게 더 이제 뭐 건강하게 부모로서 이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슬프고 그렇지만 그거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걸 그냥 그 부모의 자기 합리화 아니면 우리가 이런 말을 안 하면은 되게 더 힘들 것 같아서 계속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냥 제 생각은 좀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축복이긴 하죠. 순간순간 얘네들이 저희한테 주는 기쁨들이 있어요. 근데 꼭 장애아이만 주는 건 아니거든요. 비장애아이들도 항상 주거든요. 이래 저희들한테 기쁨을 더 많이 줘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 이제 장애를 가진 주영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했었을 때 그 이제 기쁨은 좀 더 크게 느껴지긴 해요. 일반 아이들이 하는 뭐 이런 배워가지고 이거 아는 거하고 얘가 이것까지 하네? 그러면 더 기쁘긴 해요. 그랬을 때 한 번씩 그래 이런 게 이게 축복인가 이런 느낌은 있지만 그러고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그게 또 슬퍼요. 그래서 이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계속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단련시키지 않으면은 되게 내 스스로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우리 주영이가 정말 축복이지 하면서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에세이를 통해서 유승현 작가님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뭐 섭외가 어렵겠지만 통화라도 해서 우리 라디오에서 한번 이런 게 우리 발달 장애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해서 통화로 해가지고 요즘 근황이라든가 뭐 어떻게 지금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달하고 이번 달 2번 연속 이렇게 영화도 보고 3번 보신 분 뭐 더 이상 보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작가님의 영화 아니면 에세이 이렇게 책도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런 얘기 한번 나눴으면 하는 좋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서 겸사겸사 할 수 있고. 여름이 깊어가면서 날이 많이 더워지고 습한 날들이 많습니다. 날은 덥더라도 기분만큼은 웃을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으시길 기대합니다. 꿈을 꾸는 마루, 꿈을 담는 라디오, 꿈마루 라디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열무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